오늘은 제 생명과학 파트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같은 거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최초의 원시 생명체는 원핵세포이다. 그래서 원자 붙었고, 그 다음에 원핵세포의 특징은 핵산은 있지만 핵은 가지지 않고 이제 유전물질이 막 세포지로 퍼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핵세포 설명하는 그런 진핵세포를 설명하는 거에서 만약에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이게 저번 시험 때도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게 꼬아내니까 확실히 꼼꼼하게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 핵막에 쌓여있다. 진핵세포는, 그리고 원핵세포는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 좀 작게 써놨네요. 아마 쌤이 얘기하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이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크기는 당연히 진핵세포가 더 크고, 다음에 세균이 원핵세포이고, 뭐 식물, 동물, 곰팡이 이런 건 다 진핵세포고, 어떤 세균들은 이제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없고 염록체가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장균, 뭐 살모넬라, 남세균, 균, 제철균, 김태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제철균이 핵이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제철균이 염록체가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고, 김태균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네. 이게 아마 그렇게 꼭 안 나올 거예요. 꼼꼼하게 안 하면 힘들 겁니다. 막 지나서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되어 핵막, 소포체 등과 같은 막 구조로 된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였다. 세포 내 공생설에 객관식 3번이랑 서술형 2번이 되어 있네요. 그럼 그 전에 객관식 2개랑 서술형 하나가 나왔겠죠. 그런데 객관식은 하나에 보기가 3개가 있습니다. 기울, 미음, 디귿. 그럼 앞에서 보기 나올 게 6개 정도 있었겠죠. 저 앞에 저거 뭐고, 그 종속영양생물 뭐 이런 거, 원시 생명체 진화 과정 때 있는 거. 네. 그리고 세포 내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건 서술형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 세균이 숙주세포에 공상하면서 분화됨. 염록체 남세균이 숙주세포에 공상하면서 분화됨. 남세균은 이제 광합성세균이죠. 그 다음에 염록체가 있는 놈은 식물세포고 없는 놈은 동물세포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 특징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긴 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고, 이게 꼼꼼하게 안 보면 헷갈린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고 쌤이 컨트롤 V 한다고 한 거, 요 그림 보시면 이 윗부분에 식물세포, 그냥 염록체 적혀 있는 거, 그 식물세포가 한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식물세포 쪽이 한 개가 더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에 게 식물세포라고 기억하고요. 동물세포는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진화 과정이 하나가 짧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이 끝에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랑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실제로 무효소 풀 때나 이럴 때 애가 많습니다. 넘어가고, 염색체. 핵 속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생성되는 막대 모양의 물질. 이 염색체가 문제는 어렵던데 이번에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이를 감싸고 있는 유전물질인 DNA,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랑 그 다음에 여기 줄 같은 거, 그걸 합쳐서 이 염색사라고 하는데, 그 염색사가 또 모인 게 염색체입니다. 그게 막대 모양으로 돼서. 그런데 이 염색체는 분열기 분열기 때문에 나타나고 감기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실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분열기에 대해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두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역 부분은 라지 A입니다. 그 필기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뒤에 있는 거 이게 뭐 뉴클레오솜이었나? 네, 뉴클레오솜이고 디귿이 DNA. 그렇고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염색체 하나가 있으면 이 염색 분체 두 개에 있는 거는 이제 염색 분체가 복제돼서 된 게 이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염색체고 이게 두 개 있어도 염색체입니다. 근데 이게 삼동 염색체랑 헷갈리기가 쉬운데, 상동 염색체 같은 부분에는 이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상동 염색체는 똑같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유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유전 형질. 어떤 유전 형질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그게 있는데 그 발현되는 정보가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뭐가 꼬일 수 있느냐? 그냥 염색체 달랑 한 개 줘놓고 염색 분체 두 개 있는 염색체, 그러니까 두 가닥짜리 염색체를 줘놓고 그 염색 분체 왼쪽 오른쪽에 기역 니은 놔둡니다. 그리고 기역은 엄마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고 니은은 아빠한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상동 염색체, 그 염색체 하나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겁니다. 네. 엄청나게 꼬일 수가 있겠네요.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당연히 같아야죠. 왜냐면 염색 분체는 이제 하나의 염색체가 한 가닥 있는 게 그냥 한번 복제해가지고 두 가닥 된 게 두 가닥의 염색체니까 당연히 똑같아야죠. 그런데 상동 염색체 자체는 아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뭔가 같다는 걸 붙이느냐 하면 발현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손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유전 정보가 이제 아빠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엄마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전자를 같이 받아갖고 그 중에 뭐 우선 거는 발현되고 중간 유전도 있고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빨간색으로도 써놨네요.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있는 두 염색체는 각각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근데 이건 극단적으로 써놓은 거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있는 두 염색체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라 하면 염색체가 두 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원체가 두 개 있는 거. 근데 상동 염색체는 이제 항상 두 가닥으로 그려진 것만 문제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거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동 염색체 한 쌍을 딱 놔두고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옆에 한 개가 있고 이쪽 왼쪽 염색체 이쪽에 A가 하나 있습니다. 라지 A. 그럼 여기 상동 염색체 한 쌍의 다른 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 이 부분, 이게 라지 A냐 물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기에 기읍은 라지 A이다. 틀린 겁니다. 왜냐면 라지 A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있는 두 염색체는 서로 유전자 구성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네. 상염색체는 암수가 공통으로 가진 염색체고 성염색체는 암수에 따라 모양이 서로 다른 염색체. 성을 결정. 상동 염색체가 있네요.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
부모로부터 한약씩 물려받아. 여기 보시면 쌍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쌍둥이 염색체 한 쌍, 두 쌍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어떤 것이 쌍둥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것을 쌍이라 안 부르고 그것은 쌍둥이 염색체 한 개이다 혹은 두 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리라는 그런 얘기겠죠. 오만 사소한 것까지 나와서 제가 엿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한번 저도 꼬아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오니까요. 사람은 23쌍의 쌍둥이 염색체가 있고 사항 염색체는 44개, 성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자는 그냥 XX니까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예, 남자는 Y가 X랑 다른 거니까 모양이 틀리게 생겼어요. 작아요. 조금 많이 작네요. 쌍둥이 염색체 우리 동네를 염색하는 건가? 여기 보면 다운 증후군, 뭐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에드워드 증후군, 그 18번 색에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유전자 수 때문에, 유전자 수라고 해야 되나? 네, 유전자 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 수로 인해서. 그래서 딱 문제 어떻게 주냐면 일단 요 유전자 분포 지도를 딱 문제에 내놓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딱 기억 그 유전자 분포 지도를 A라고 합시다. 그럼 A를 통해 성별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응 염색체 수 돌연변이를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데 틀린 말. 그럼 세 번째 알비노, 생맹 등의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라서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따로 유전자를 검사해야 되는 거지 염색체 수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가 이제 오염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요. 그거는 이제 수로 나타나지 않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빼버리고 이게 예시 막 꼬아서 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100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독특해요.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정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네요. 자, 여기 염색사. 이게 하위 구조로 계속 내려가는데 보면 일단 염색체가 염색사 꼬여 있는 거고 이제 이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동글동글한 거. 그 다음에 DNA 있는데 나 그 히스톤 단백질에 꼬여 있는 줄 같은 거 그게 DNA고 이제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위.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유전자라고 하면 사람의 모든 이 유전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DNA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눈 모양에 대한 유전자, 그 눈 모양에 대한 눈 모양의 형질이 발현되는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가 어떤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유전자가 예를 들면 키에 대한 유전자, 어떤 DNA에 키에 대한 유전자는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언급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건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DNA 그럼 뭐 갖고 올 수 있지?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염색체 구조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와 염색 본체 구분 진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꼬이거든요. 그냥 사람의 염색체 보고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구분하고, 또 나중에 진도 한 시간 더 나가니까 그때 시험 범위가 끝나겠네요. 거기서 아마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6문제 정도 나왔다는 소리인데, 6문제면 서술형이 3개인가 했을 겁니다. 2개인가? 3개일 겁니다 아마. 객관식이 5개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게 15개입니다. 기록, 니은, 디귿. 혹시 몰라서 리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싶다, 그래서 리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좀 알아봤자 20개겠죠. 그리고 리을은 잘 안 들어갑니다 보통. 왜냐면 이거 보기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범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대충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면 아마 17개나 16개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객관식이 나온 트릭적인 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개념의 완성일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쉬운 건데, 이 줄 모양에다가 이게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막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단백질인데 DNA라 해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DNA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구자, 이중 나선 구조 유전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 3-4개가 나오고, 염색체의 구조랑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지 A 이런 것 때문에 한 2개, 3개 나올 거고, 한 6개, 7개 해서 또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 때문에 한 2개 정도 더 추가, 7, 8개 해서, 그 다음에 알비노, 생명혈액, 유전자 도련변, 그리고 유전자 분포지도,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다 해서. 그래, 후보만요, 후보. 그 다음에 원핵세포, 진핵세포 쪽에는 이제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 진핵세포 설명해 놓고 막 이런 거, 그럼 11개.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그러니까 아마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랑 이렇게 그 말을 직접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 예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원핵세포는 한번 기읍은 어떤 균이다. 그러면 니은은 뭐 유심형이다. 유심형 동물이니까 뭐 기읍은 제철균이고 니은은 유심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제철균도 세균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철균의 서술 이런 거, 제철균에 대한 설명, 유심형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3, 4개 정도 또 나올 수 있고,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 요게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거 말고는 다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 15개 나왔고, 그 다음에 막 진화설,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되어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광합성 세균이랑 미토콘드리아 구분해야 되고, 그럼 16개. 동물세포, 식물세포 구분하고, 이거는 이거랑 연관되니까 상관이 없고, 16개쯤에서 또 이쪽에서 이게 요 부분은 이제 원시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탑사하는 거, 이게 탑사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탑사가면 이 밑에 있지만 밑에 빼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생태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독립영양생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성영양생물 위에 산소 호흡하는 거, 이제 뭐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를 빼버리면 무조건 무너질 겁니다. 따라서 뭐가 없어진 거는 항상 틀린 말입니다. 하나도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멸종됐다 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멸종됐다. 그 다음에 또 순서를 역행하는 설명. 뭐 예를 들면은 아직 뭐 이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에 먼저 역행한다는 걸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역행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세균이 이제 독립영양 생물쯤에 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 원시 생명체 이거 해놓고 이 A는 무산소 호흡을 하고 종속영양 생물이다 해놓고, 그 A 시기가 처음 생겼을 때 종속영양 생물이면 뭐 인간이나 뭐 다른 거, 그런 것들, 산소 호흡을 하는 어떤 물질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가 나올 겁니다. 그게 뭐 생겨났다, 뭐 그런 식으로 꼬우겠죠. B 생물은 A 시기에 출현하지 않았다. 그거 맞는 말이죠. 종성영양생물이 B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생명체가 A고, 이거는 근데 쌤이 예시를 안 가르쳐줘서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시를 우리가 모르니까 남세균이랑 뭐 이런 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세균의 광합성 부분에서 일단
이게 미정 그거고 A, B, C, D 앞에 화학식 그 각각의 독립된 화학식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숫자 맞춰라. 이게 기호 숫자가 뭐뭐 해놓고 맞나 아니냐. 아마 그거는 맞는 걸로 나올 겁니다. 뭐 661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세균은 뭐 물로부터 H를 얻어 광합성을 하였다. 뭐 이거 맞는 말이고. 근데 당연한 말이라서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서. 그 다음에 H2O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됐는데 이것도 찌질하게 이것도 뽑으면은 뭐 CO2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됐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 보면 정말 헷갈릴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보면 이거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따져보면 분명히 이제 장담하는데 CO2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됐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H2O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된 겁니다. CO2는 분해돼서 포도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되뇌어야 됩니다. H2O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되었다. 남세균. H2O가 분해돼서 O2가 방출되었다. 남세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립영양생물 출현할 때 그 원시 생명체 쪽에 그 남세균이 이제 있는데 이 남세균에다가 뭐 기호를 써놓고 이 기호는 뭐 무산소 호흡을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게 광합성 하는 놈들은 산소를 먹었다가 그러니까 산소를 내뿜었다가 또 지가 나중에 다시 먹어요. 광합성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출현 결과 이것도 보기로 다 나올 수가 있네요. 정말 쉬운 그런 거 말고 꼬아내는 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15개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은, 니은, 디귿, 리을일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이 출현 결과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생물계의 성분 변화인데 이제 영양 방식이 변화해서 이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광합성 결과 유기물의 생성, 이 유기물이 생성돼서 독립영양생물에서 이 종성영양 생물의 출현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산소 호흡을 하는 종성영양생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성영양생물이라고 이름 붙였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원시생명체는 종성영양생물이 아니냐, 근데 이름이 원시생명체입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나 봐요. 네. 오늘 딱 30분 맞췄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연성고 학생이 이걸 본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랑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